죄라는 표현을 없애고 싶은데 이게 낙인과 차별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완전한 의료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많이 믿고 있어요. 죄라는 표현이 삭제될 때만이 이것이 많은 부분 해결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해 이렇게 자꾸 어떤 계속 조건부로 달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조건을 맞추면 처벌을 안 하겠다는 식의 시혜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성에게 선택권이 있고 접근성이 있는 법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미성년자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었거든요. 16세 이하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미성년자 규정을 가져와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뜩이나 취약한데 더 어렵고 취약하게 만드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저는 임신 18주차 31살 비혼 여성이고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사실 14주를 넘었으니까 14주가 넘어서 허용되는 경우가 장간, 혈족간 임신이라든가 건강에 실질적인 위협이 간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고 했는데 정부가 허락하는 이 임신 중지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또 되게 잘못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봐요. 사회경제적 이유로 허락을 한다 하면 되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될까 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거죠. 가난해서 애를 못 키우겠으면 애를 지우면 되고 키울 만한 환경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돈을 벌면 낳아도 되고 이런 게 태아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게 누군지 지금 회사원이시면 사실 알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를 내고 근데 그러한 사유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휴가를 낸다 이거는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런 편견에 가득 찬 한국 사회 속에서 내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쓰고 싶다는 말을 회사에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직 막 의료보험에서 처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없잖아요. 파트너가 지금 동행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같이 분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비혼 여성일 경우에는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임신 10주차 15살 중학생이고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힘들지 않을까, 미성년자라면. 저 같은 경우도 산부인과를 제 발로 처음 간 게 22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주소 확인이 계속 늦어지고 이러면서 어려워질 것 같아요. 법상에 16세 미만과 16세 이상으로 나눠져 있고 미만이니까 아마 이제 학대 증빙 자료를 보내야 한다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학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법적인 재판까지 갔을 때 학대 증거만 인정을 하는 과정에 아마 맞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10주 차인데 14주 안에, 근데 4주 안에 그럼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이런 증빙 자료를 15세 중학생이 스스로 다 마련을 한 다음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상담이 전 시기 청소년들한테 의무화되는 것도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 15살 중학생의 경우에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하기까지 사회 국가 책임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요즘 중학생들 피임하는 법 정말 모르고 편의점 가서 콘돔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분위기인데 그런 방법이라도 사실 제대로 알았더라면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각지대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기에 이르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까지 국가는 상담받아 내가 허락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결국 아무도 보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임신 15주차 34살 기혼 여성이고요. 2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숙려기간 이런 거 둬야 되잖아요. 상담 후에. 근데 사실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 환자가 암 치료할 때 24시간 숙려하고 오세요 이렇게 절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숙려나 상담이나 이런 게 의무화된 질병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중단이 의료행위가 아니구나, 그냥 윤리와 도덕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숙녀라는 게 사실 이 나라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네 얼마나 경솔했는지 스스로 잘 돌이켜보렴, 한 반성해보렴. 진료 거부권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기니까 2살 자녀가 있는 경우니까 조금 더 쉽게 진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얘도 하나 있고 14주도 지났는데 그냥 키우시죠라고 말하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이 신념이 뭔지도 사실 모르니까 그냥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를 하는 의사가 70%, 아주 조금 정하면 70%고 어떤 주는 80-90%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낙태 여행을 떠나는 여성들이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니까 더 심하잖아요. 또 모자보건법에 이거 거부할 수 있고 의무랍시고 규정해 놓은 게 상담소로 연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이미 상담하고 왔는데 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버뮤다 서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거부를 당해서 정말 전전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주수는 계속 늘어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저는 임신 22주차 28살 결혼 이주 여성이고요. 작은 도시의 농촌에 살고 있어요. 여기는 일단 병원 가는 거부터가, 수도시는 당연히 그런 병원 같은 거 없고, 그럼 이제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시간을 내서 나가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심지어 벌써 22주시네. 그리고 또 상담 기관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제 이분께 익숙한 언어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을까? 그런 것들 고려할까? 그 농촌 총각들 결혼하라고 장려금까지 주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매매혼의 성격도 짙은데 얼마나 정말 동등하게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런 게 만들어질지도. 이거 얘기하면서 당사자가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현실 반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가족이 임신 중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 오랫동안 저에게 좀 트라우마적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법을 봤을 때 진짜 이 법은 이런 나의 상황을 모르겠구나. 그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는지와 그리고 그 말이 안 통하는 해외에서 병원을 찾아야 했었던 나보다도 어렸던 나의 가족이 겪었던 일들과, 그리고 사실 제일 충격받은 건 그 형법 27장에 낙태의 죄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죄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걸 아직까지도 한 번도 가족이랑 얘기해보지 못했어요. 그런 법이 있는 하에는 절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정부로서는 사실 이게 너무 기회였죠. 헌재가 사실 길을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 헌재가 먼저 이렇게 때려줬으니까 그냥 거기에 스톱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이 법이 되게 젊은 여자들이 뭔가 때를 써서 어떤 때법처럼 낙태 남용이라고 이런 표현 쓰면서 우리가 맹장 수술이 있다 해서 맹장 떼진 않잖아요. 맞아요. 낙태가 허용되면 막 우리끼리 야 몸 뻐근한데 한번 했다가 지우러 다 같이 가자. 개 만들어서 뭐 이번 달은 너가 뗄 거지 이렇게 할 것도 아닌데. 주수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게 여성마다 사실 다르잖아요. 이 태아가 자라는 속도 상황이 너무 다른데. 맞아, 임산부 폭행해가지고 막 유산되거나 이래도 막 살인죄 이런 거 적용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것만 막 태아는 생명이다 이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3주 5일이 됐다 쳐요. 병원에 갔어. 상담을 하고 숙려기간을 거치면 14주 1이 되는 거잖아요. 법에서 허락해주는 주수 안에서 최대한 몸에 무리가 안 가는 방식, 예를 들면 약물 같은 걸로 하려면 이미 되게 자기 월경일을 체크를 잘 하고 있고, 혹은 이게 되게 일정한 사람, 내가 배란일에 가까워져서 성관계를 했는데 이런 거를 정말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덜컥 걱정이 돼서 했을 때나 8주, 9주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뭔가 생리가 늦어서 해버리면 이미 엄청 9주, 10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죠. 마지막 생리를 어떻게 알 것인가? 어떻게 입증할 거?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방식으로 공식적인 방법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완전 무슨 마약 구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이 몇 그램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주는 병원 어디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14주 이내가 허용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마약 구하듯이 중절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차단할 필요가 없어질까? 이것도 되게 회의감이 좀 많이 들고요. 계속 숙고하고 숙려하라고 여성들한테 얘기하면서 어떤 숙려와 숙고를 거쳐서 법을 만들었나. 숙고와 숙려는 이 사람들이 먼저 하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